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 정상화의 해법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료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견도 다양합니다. 최국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김진영 국장님을 모시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굉장히 좀 바쁘실 텐데. 네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이제 박홍서 충북도 의사회장이 이제 출연해서 의협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 보완점 등에서 이제 저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국장님과 함께 충북도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고, 네.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와 또 어떤 그 보조 역할이라고 할까? 네네. 또 지방자치단체만의 또 역할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우선 이제 우리 김영한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의사도 치과 의사. 하시니까 네네. 충북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굉장한 또 관심도 많으실 테고 네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직 물론 시작 단계지만 의대 정원 확대 관련된 충북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민선 8기 들어와서 충북의 인구가 올 9월 말 기준으로 164만 1000명 네. 정도인데 이게 그 지난 15개월간 8,173명이 증가한 겁니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이렇게 증가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출생 증가율이 전국에서 지금 1등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유가 적극적인 이제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관광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네. 특히 이제 올해 1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 육아 수당이 네.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그 소아 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가 각 지역별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충북 지역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경사라고 또 할 수 있을 문제죠. 네네. 지사님이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이제 출산 육아 수당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또 얻고 있는 거라고 이제 반증하는 거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현재 우리 충북 지역의 의료 현실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충북 그 의료 여건은 사실 전국에서 꼴찌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치료 가능 사망자 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그 사망자 수가 그 2020년 기준으로 800명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17개 중에 그 1등이고요. 제일 많은 수치가 사망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 입원 환자 중에 그 중증도를 보정해서 하는 사망비가 또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인구 1000명당 그 의대 정원하고 의사 수를 따지는데, 의대 1000명당 의대 정원하고 의사 수가 전국에서 또 최하위 네. 수준에 있어서 그야말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료 서비스로 지역민들이 차별받고 있다. 그래 또한 그 작년에 이제 최근 국정감사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 작년 충북도민이 서울에 있는 5개 병원,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병원, 강남 성모병원, 네. 세브란스병원, 또 삼성병원, 아산병원에 이용한 그 방문 환자가 7만 1000명 정도 달하고요. 여기에 지출한 진료비가 거의 2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또 자료를 보니까
충북에 거주하는 암 환자 네. 중 9만 4천 명이 서울의 아까 말씀드린 5대 병원의 원정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이제 비수도권에서 랭킹이 상위 4위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봤더니 그 결국은 의대 정원이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한 160만하고 비슷한 강원, 광주, 전북, 대전과 의대 정원을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가 의대 정원이 267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저희 도는 8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악한 수준에 있어서 이런 우리 도민들에 대한 그런 그 의료 차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 원정 진료에 따른 시간과 어떤 비용 감소를 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충북 지역의 의료 환경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의사 수도 부족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또 좀 신뢰에 대한 또 문제도 좀 있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국장님하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인구수 대비 의사 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의협에서나 충북도 의사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인구 이제 정원을 확대하는 거가 우선이기보다는 분배의 문제, 그러니까 분배와 재배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자, 분배와 재배치는 이제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건지, 네. 또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게 이제 그 분배라고 하면 그분들 이제 이 정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비급여 항목인 산부인과, 네. 비급여 항목인 성형외과, 피부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의사들이 몰린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필수 의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 의사의 정원 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절대적 숫자가 돼야 사실 분배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네.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나라 의사 수를 저기 OECD 평균하고 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2명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그게 OECD 평균이 3.7명이고요. 이 우리나라도 이 지역 간을 봤을 때 서울이 3.47명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 우리 충북은 1.57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평균보다도 낮은 의사 수를 지금 저희 충북이 갖고 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정원이 거의 지금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네. 거의 18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요. 우리 충북만 하더라도 충북대 의대가 생긴 게 1987년이고요. 네. 건국대 의대가 생긴 게 1985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생긴 그 정원이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 30년 동안 늘지 않고 있다. 사실은 지금 인구가 이제 그 노령화되면서 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노령화되면서 그런 의료 수요 서비스가 폭증하고 있는데 네. 이를 감당하는 그 의대 정원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의협의 의견처럼 사실은 분배도 중요하나 사실은 이 의사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정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기는 지역 의료하고 네. 필수 의료 분야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지역 의료하고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어떤 묘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충분한 의사 인력을 먼저 확보하고 동시에 필수 의료 쪽으로 유인될 수 있는 네.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원을 우선 일단 늘리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 다음에 문제는
필수 과목 우리가 이제 그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외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로 간다 이제에 대한 의료진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의협에서는 이제 이거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필수 과목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느냐. 네네. 그러니까 필수 과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욱 기피가 더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의대생이 지방이나 필수 의료 과목을 전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뭐 유인책, 네.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성형외과 등 그 비급여 분야는 사실 의사들이 지금 몰리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하고 소아과에는 지금 이제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그 생명을 직접 다루는 그 난이도 있는 또 진료를 해야 되고 네. 또 급여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네네. 지금 뭐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소해 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죠. 해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지난 10월 26일에 보건복지부가 그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서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예. 그래서 보상 강화는 특히 이제 지역과 필수 의료에 대해서 중증 응급과 고난도 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저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서 하겠다. 거기에 있고요. 근무 여건 개선은 지금 이제 문제가 국립대병원에 그렇죠. 의사들이 부족해서 그 나머지 의사들이 너무 많은 그 과중한 업무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네네. 있는데요. 필수 의료 전문의를 더 보강해주고 채용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전공의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또 교육 수련을 강화하겠다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에서는 그 의료 현안 협의체 등을 지속 개최해서 그 의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이런 방안들을 구체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의협에서는 이제 그 현재 의협에서는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네. 이제 전문 의료진에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뭐 지역 의사제 네. 또 공공의대 도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의협의 생각도 그게 그렇게 이제 뭐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한 이 정원 확대만으로 네.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이제 인력 부족 사태가 해결될 거냐 이제 그런 그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그 최근 대한의사협회 네. 작년에 11월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성장 지역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 그다음에 그 성장 지역에서 나온 그 의대생이 지역 의대로 들어가고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에 전문의 수련을 지역에서 한다면 거기서 정착해서 전문의가 될 확률이 6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그 학생을 육성해서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의사제 도입 취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그 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에 수업료나 지원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 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그거를 다시 반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근데 이제 그거를 법으로 강제할 거냐 이제 이런 쟁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만 아까 그 공공 자금을 받고 하는 경우에는 저런 건 가능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과학 장학생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 일정 의무 기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마 그렇죠. 대안이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를 뽑고 있는데 네. 2025학년도부터는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김영한 지사님도 말씀하시기를 하여튼간 증원되는 인력은 다 지역 인재 전용으로 뽑고 네.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이제 주요 큰 골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거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일정 기간 사실 군대처럼 네. 이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어떤 기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해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단지 이게 이제 법제화가 가능하냐가 좀 문제이긴 하겠는데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장학금을 전액 지원을 하고 그 일정 기간 본인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장학금 등록금을 환수하는 어떤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거죠. 이제 수도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네. 쏠림 현상이 크고 우리 또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또 의협에서는 의사가 거기서 저 개원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인구가 없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진료를 보겠냐. 그러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결과적 얘기는 이거죠.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야 된다. 이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상주해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좀 구축도 해야 되고 네, 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수가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제 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예컨대 지역 의료 인력들이 이제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유의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그 지금 정부의 방향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복지부에서 지난 또 10월 26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분만 소화 수가를 개선하겠다. 또 하나는 분만 소화 수가 개선이 이제 주 내용인데요. 네.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보면은 연 3천억 원의 그 건강보험 재정을 투여해서 네. 그 소아 청소년과의 그 전문 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 정책 가산금을 신설하고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가를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특별시하고 그 광역시 같은 대도시에는 이 지역 수가를 반영하지 않고 지역에만 그 외 지역에는 지역 수가를 반영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재정으로 보상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 그래, 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안전 정책 수가라는 걸 또 도입을 했습니다. 안전 정책 수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그 시설과 또 인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을 보상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되겠고요. 여기에 또 고위험 분만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예. 산모가 고령자인 네네네. 경우나 또는 어떤 합병증이 동반된 네네. 경우에는 또 위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가산율이 한 30% 있는 거를 최대 200%까지 늘려주겠다 등등의 이런 그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조정 대책을 최근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분만에 대한 수가 조정은 빠르면 올 12월부터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이 사실을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조정은 사실 의료계가 많이 요구한 사안이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분만의 경우에는 지역별 수가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협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물론
우리 시군 군단이 네네. 그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 지금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들의 의료 혜택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 응급 그 시스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응급 후송 시스템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도 좀 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의료 서비스 격차는 우리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충북도 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웬만한 의료 큰 대형 병원들이 청주에 몰려 있기 네. 때문에 청주와 비청주 간의 의료 격차가 심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공공보건 의료 차원에서 네.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다. 저희 도에서는. 이건 이제 저희 도에서 할 부분입니다. 네, 네, 네. 국가보다도. 예. 그래서 사실 필수 의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응급 의료, 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이 확충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그 열악한 군 단위의 네. 응급실에는 공중보건 의사를 먼저 배치하고 네. 우선 배치하고 그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7개소,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괴산 이렇게 단양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주와 증평, 그다음에 충주와 제천을 제외한 그 지역에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가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최초로 저희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라고 지금 저희 이제 그 소방본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구급대원과 119 그 구급센터와 병원이 실시간으로 서로 그 앱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그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 탔다 그러면은 길에서 그 빈 병상이나 그런 데를 헤매지 않고 바로 가까이 인근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응급센터 또 응급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소아 청소년과 진료 과목이 전혀 없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네네. 이런 데는 그 지역 의료원과 같이 해서 소아 청소년과 순회 진료 사업을 지금 새롭게 개시를 하였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충주 의료원이 단양군에 소아 청소년 순회 진료를 하고 또 청주 의료원이 괴산군을 순회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취약 지역의 산부인과 그 진료 지원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약 13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내년부터는 단양군 의료원이 이제 7월에 이제 저기 운영을 개시합니다. 개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충주 의료원 심뇌혈관 센터도 새로 이제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확장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음성에 지금 국립소방병원 네네네. 짓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대병원, 충주분원까지 해서 다양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좀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기간에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렇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저희가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의대 정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네.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또 그 인력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탁월한 의사 명의들을 우리가 또 스카우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 인프라를 확대하고 좀 구축하고 또 원정 진료 같은 걸 우리 지역에서 또 소화해낼 수 있는데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지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톨릭 의대에서 거기서 하시던 분이 이제 원장님으로 오셨단 말씀이죠.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이제 퇴임을 하신 분들은 또 네네.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갖고 네. 또 지역에 또 봉사하고 하시려는 분들도 또 많으시니까 네네.
그런 분들을 지금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스카웃을 해서 지역 인프라를 좀 더 확대하고 네. 또 의대생들을 직접적으로 그 본인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좀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우, 네, 그 말씀은 정말로 저희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실력 있는 우리 의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사실 단순한 급여보다도 여기에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죠. 예,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예를 들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네. 그리고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분들은 지역사회에 제가 이제 그분이 가진 경험을 이용해가지고 그 의료 서비스를 행한다라고 하는 또 지역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충분히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사회, 우리 여기 충북에도 모시고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께서도 지금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고 또 관광이나 문화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서 살기 좋은 또 그 충북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 충북이 살기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된다면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도 여기서 충분히 적은 임금에도 흔쾌히 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단양군 지금 의료원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의사 4명 초빙 공고를 냈는데 지금 연봉은 한 2억 후반대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속초 의료원도 여러 번 그게 공고를 냈는데도 못 모셔서 결국은 4억 원으로 임금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단양군에서도 그런 어떤 매력적인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그런 그 실력 있는 의사분들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도가 단양군과 같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이번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우리 국장님 앞으로 계획, 그 당부의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북 도민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이 지금 인구가 165만이 코앞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민선 8기 1년 만에 투자 유치 36조 원 정도를 현재 달성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9조 원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몰려오고 있는데 건강이 나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관정 협의체 공동위원회를 11월 7일 날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정치권 등이 참여해서 우리 그 도내 정원 증원에 대한 그 확대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아울러서 저희 도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등의 도민들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의대 정원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건의 활동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역시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청북도 과학인재부 김진영 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